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울고든 사람이라도 그 한계점 너머로 계속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가장 굳건했던 정신마저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엔 무시무시한 분노만 남게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런 한 남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던 영웅, 바로 무송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봐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법을 수호하던 정의로운 영웅이 어떻게 하룻밤 만에 피에 굶주린 복수기로 변해버렸을까? 무송의 이 처절한 복수극을 따라가면서 그 비극적인 변화의 과정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었습니다. 쾌얼림을 되찾아준 무송의 명성을 들은 장도감이라는 사람이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와, 근데 대접이 보통이 아닙니다. 거의 미래의 사위를 보는 것처럼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환심을 사죠. 하지만 이 모든 친절 뒤에는요, 사실 무송에게 쾌헐림을 빼앗겼던 장문신의 복수심이 숨겨진 아주 교활하고 치명적인 덫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어설픈 함정이 아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장도감은 일단 무송을 초대해서 잔뜩 띄워주면서 신뢰를 쌓고요. 그러다가 슬쩍 보물을 보여주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도둑이지! 하고 몰아세우는 거죠. 이건 무송 입장에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완벽하게 짜인 각본 속에서 순식간에 죄수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결국 무송은 도둑 유명을 쓰고 모진 매질까지 당한 뒤에 먼 곳으로 유배형을 선고받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죠.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진짜 위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유배지로 향하는 길목, 비운 포라는 다리 위에서 자객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손과 발은 무거운 족쇄에 묶여있고 목에는 옴짝달색 못하게 나무 칼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완전 무장한 암살자 2명이 칼을 들고 덤벼드는 거예요. 아무리 호랑이를 잡았던 무송이라지만 이 절치절명의 위기를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순간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송이 온몸의 기력을 끌어모아서 으악! 하고 포효하는데 그 힘에 목에 씌워져 있던 나무칼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게 바로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반격의 신호탄이었죠. 자, 이제부터는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무송은 부서진 칼과 족쇄를 마치 원래 자기 무기였던 것처럼 자유자재로 휘둘러요. 쇠사슬로 칼날을 쳐내고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발로 뻥 차서 자객들을 다리 아래 강물로 던져버리죠. 결국 2명의 암살자는 자신들이 파놓은 죽음의 함정에서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암살자들을 모두 처리한 무송은 그 자리에 서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대로 순순히 유배를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요. 어차피 또 다른 암살자가 기다리고 있을 뿐 법은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돌아서기로, 유배지가 아니라 자신을 배신한 그놈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죠. 바로 이 순간 무송의 내면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법을 존중하고 인내할 줄 알았던 관리 무송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무법자 무송이 태어난 거죠. 더 이상 세상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스스로가 법이 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밤을 틈타서 무송은 장도감의 저택으로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원악루라는 누각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듣게 되죠. 그곳에서는 장도감, 장문신을 비롯한 원수들이 이제 무송은 죽었겠지 확신하면서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즐거운 연회가 곧 자신들의 장례식이 될 거라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무송은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칼을 뽑아들고 원악루로 돌진해서 웃고 떠들던 그들을 차례차례 베어 넘기기 시작합니다. 장도감, 장문신,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장달련까지. 비명과 함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죠. 심지어 도망치려는 하인들과 시녀들마저 그의 분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비란 없었죠. 그 하룻밤에 무려 15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대학살이 끝나고 원악루에는 이제 쥐 죽은 듯한 정막만이 흐릅니다. 시체들 사이에 홀로 선 무송. 그는 조용히 벽으로 다가가죠. 그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희생자의 피가 흥건합니다. 그리고 그는 손가락에 피를 푹 찍어서 벽에 이 8글자를 씁니다. 살인자는 타호 무송이다. 즉,
살인자는 호랑이를 때려잡은 무송이다. 이 문장은요, 수호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성이 남긴 이 글은 단순히 내가 죽였어 하는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과거의 나를 죽이고 이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살아가는 무법자 타호 무성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알리는 일종의 선언이었던 거죠. 이 글을 남긴 채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성의 이 끔찍한 복수는 과연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에 능임한 광기 어린 학살이었을까요? 그의 행동에 통쾌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잔혹함에 몸서리치게 되죠. 이 지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